앵커 초대석입니다. 이 핀테크는 올해 들어서 상당히 더 뜨거워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연초에 그 다양한 언론들의 기획 기사도 많이 봤던 기억도 나기도 하는데요. 이 핀테크 상당히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죠.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간편 결제, 인터넷 전문은행뿐만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 보안 자산 관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P2P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P2P 금융의 스타트업 렌딧의 박성용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렌딧이라는 스타트업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고요. 또 예.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네. 어떻게 이 렌딧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는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일단 렌딧이라는 회사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렌딧이라는 회사는 P2P 대출을 네.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죠. 그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에 와서 그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대출을 해주는 형태의 서비스고요. 결국에는 공유경제 하나의 형태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그때 이제 여행자들이나 그 집이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빌려주고 수익을 창출하고 그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는 그냥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연결해주는. 그렇죠. 네. 그것과 동일하게 저희 렌딧 같은 경우에도 그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돈이 모여서 돈을 빌려줄 수 있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회사고요. 맨 처음에 일단 창업을 한 스토리를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 김성준 대표 같은 경우는 저랑 2010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처음 같이 만났었어요. 그때 같은 이제 1학년으로 석사과정 1학년으로 입학하는 친구였었는데 네. 그 친구는 처음부터 저랑은 조금 틀린 친구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스탠포드 대학원에 왔으면은 보통은 생각을 하는 게 뭐 구글이나 애플에 어떻게 취직을 할까 아니면은 박사를 어떻게 갈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학교를 오자마자부터 창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집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항상 브레인스토밍하고 비즈니스 모델 디벨롭을 하더니 1년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김성준 대표시죠? 네. 그 대표분은 창업을 목적으로 유학을 가신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해보겠다라는 네네. 생각. 원래 그 전에 한국에서도 창업을 했던 친구였었고요.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시고 바로 창업을 그렇죠. 하셨네요. 예, 예. 네. 그렇게 떠나는 걸 보면서 나랑은 정말 다른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나는 계속 공부해야지.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회사를 다녔었는데 어떤 회사에 다니셨어요? 저는 삼성화재에서 보험 상품을 만들고 설계하는 기획하는 역할을 했었었고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일을 하면서 저도 좀 이제 답답함이나 그런 걸 느끼고 갈 때쯤에 이제 김성주 대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해줬었고요. 처음에는 저도 좀 처음 듣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보험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규제라는 부분들이 워낙에 우리나라 강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출시장 저는 보험을 했던 사람이어서 대출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시장을 잘 알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회사 동기로 계시던 저희 지금 이번에 같이 창업하신 김유구 이사님 같은 경우에 제 회사 동기신데 그분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게 됐고 그분도 들으시면서 이거 되게 재밌고 가능한 모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셋이서 의기투합을 하게 돼서 네. 창업을 하게 됐죠. 네. 세 분의 창업주가 있는 거군요. 예, 말하자면. 맞습니다. 네, 세 분이 3명입니다. 네, 세 분이 이제 스탠포드 학연으로 또 그리고 회사적인 그렇죠. 인연으로 네. 엮여서 네. 창업을 제 하셨어요. 네. 이 렌딧 지금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핀테크가 굉장히 부각을 받는 부분이 이제부터는 정말 금융이 IT와 결합을 하면서 뭔가 본격적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 이제 우리 다들 생각하는 부분이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당장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도 나올 거거든요, 연내에. 그리고 삼성페이도 뭐 해외에서 좋은 반응까지도 얻어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 관련해서 다양한 카테고리 중에서 P2P 대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이 렌딧 같은 경우도 많은 관심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해외 보시면은 랜딩 클럽 같은 업체들이 앞서서 시장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P2P 금융기업들은 이제 조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국내와 해외 시장의 어떤 이 P2P 금융시장의 차이점과 공통점, 또 이 P2P 스타트업들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출이라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장 규모만 봐도 미국과 저희 나라가 GDP 차이가 10배 가까이가 나지만 네. 대출 시장 자체는 한 두세 배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 그렇죠. 가계 대출이 많은 심각하다는 부분이기도 뜻도 하고 되죠. 대출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만큼 시장은 또 큰 거긴 하고요, 저희 입장은. 근데 그 시장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계별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금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까지는 10% 미만의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은행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20%가 넘어가는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중간에 그러니까 이 시장이 레인지가 이만큼이 있는데 네. 양쪽에만 시장이 존재하고 중간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저도 이 업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었고요. 그래서 이 시장 안을 공략하면, 이 중간 시장을 공략하면 저희도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랜딩 클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굉장히 성장을 해서 상장까지 하고 네. 회사 가치가 7조가 넘는 회사가 됐지만 언제 생겼죠? 랜딩 클럽은 언제? 2007년에 처음 생겼고요. 금융위기 이전부터 그렇죠. 있었고. 금융위기 네. 이전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성장한 회사긴 하지만 랜딩 클럽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이제 미국의 금감원이 SEC에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정지라기보다는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랜딩 클럽이 성공할 수 있었던 제일 큰 부분은 그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축소됐어요. 정부에서 하도 규제를 많이 하니까 은행들도 대출 집행을 안 하고. 근데 소비자들은 어쨌든 니즈는 똑같이 있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줄어든 거잖아요. 랜딩 클럽은 거기를 잘 공략해서 들어갔었던 것 같고요. 그 SEC의 영업정지 처분 같은 경우에도 영업정지가 아니라 이 업을 하려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을 우리가 규제적으로 보완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의미였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의 정지였고 6개월 후에 다시 영업을 재개해서 지금의 형태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회사였거든요. 저희 네. 나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네네. 차이점이 있다면 네. 국내와 해외 대출 시장에 차이점이 있다면 네. 아까 얼핏 규제 얘기도 해주셨지만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그 차이점 규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규제하고 뭐 대출이라는 시장 자체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소비자들 소비 패턴이나 그 고용 형태 같은 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세세하게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다라는 시장 자체에 대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최근 주식시장에서 핀테크 관련주들이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고요. 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너무 이제 투자자분들 많아지고 계시는 단계고요. 네. 얼마나 앞으로 성장할 것이고 어떤 실질적인 어떤 수익 모델과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네. 핀테크 스타트업으로서 느끼는 국내 산업의 현황, 또 발전 방향, 정부 정책 방향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원래는 지금 뭐 스타트업들이 많이 핀테크라는 걸 시작을 하다가 이제는 대기업들도 그 어떻게 보면은 금융과 IT가 분리되어 있던 회사들이 그걸 합쳐서 하나의 시너지를 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신시장이라고도 또 볼 수 그렇죠. 있는 예.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IT 진출을 기술이 하는 적용이 되지 않은 제일 큰 분야가 저는 금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굉장히 보수적이었었으니까. 근데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신뢰를 기반으로 하니까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비용들을 지불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효율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라는 얘기죠. 네네.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사회적 비용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쪽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부 규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규제가 많다라는 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규제가 지금 현재 그 규제가 있는 거는 과거에 이제 안 좋았던 단점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던 규제들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저희가 지금 어쨌든 여신업을 하기 위해서 대부업체 등록을 하고 있지만 그 법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 법 자체의 태생을 보면은 오히려 예전에 굉장히 그 검은 돈이라고 해서 지하 시장에 묶여 있던 시장을 양성화시킨 법이었거든요. 좋은 의미의 법이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시대가 지나서 그게 현재 상황에 맞냐라는 거를 이제 정부 당국에서 더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많이 요즘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바뀌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계속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전에 그 핀테크 얼라이언스, 한국 핀테크 포럼에 네. 의장님 한번 모셨었는데 네. 우리 기업들 경쟁력 상당하다. 네. 네. 언제든지 그래서 해외 먼저 진출하겠다 이런 의지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핀테크 가운데서도 P2P 금융에 네. 대해서 알아보는데 국내 어떤 기업이 있나요? P2P 대출 기업. 지금 네. 원래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에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P2P 회사들이 외국에서도 생겨났는데 저희 나라도 거의 동일한 시기에 탄생한 회사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뭐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긴 한데 그런 회사들 빼고 지금 현재 요즘에 굉장히 이게 스타트업으로서 시작해서 커진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A%나 뭐 빌리나 펀다나 뭐 어니스 펀드나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회사들이랑 저희도 지금 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정부 쪽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나 아니면은 가계부채의 질을 좋게 하고 양을 늘리지 않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네.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 시장 자체를 키워나가려고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가운데서도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랜딘만의 경쟁력이 뭔지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핀테크 스타트업으로서 만들어내고 싶은 혁신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예. 네. 랜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겨난 P2P 대출 업체들이 하고 있는 대출의 행위들이 약간씩은 틀려요. 어떤 곳은 기업 대출에 더 많은 걸 집중하고 있고, 어느 곳은 소상공인 쪽에 굉장히 많은 걸 집중하고 있고, 어떤 곳은 그 모든 걸 다 아울러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랜딕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개인 신용 대출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개인 신용 대출에 집중을 하면서 다른 회사랑 지금 사업 구조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하고 그게 통과를 하면은 웹사이트 상에 그거를 띄우고 돈이 모이는 걸 기다려서 다 모였을 때 이게 대출이 집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대출자와 투자자라는 두 가지의 고객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네. 둘의 니즈는 굉장히 상반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출자는 누가 나한테 빌려주느냐는 그렇게 고민스럽지는 않을 거고 빨리 받아서 내가 쓸 수 있는 곳에 써야 되는 거고 그게 편의성이잖아요. 대출자한테 줄 수 있는 건 그 편의성이 있을 거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면 모르겠지만 개인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군가에 넣는지는 그렇게 관심이 크진 않아요. 그냥 이걸 투자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안전하게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냐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두 개의 니즈를 다 맞추려면은 이제 대출이 실행을 안 시키고 올려서 사람들이 돈이 모이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렵다라고 저희는 초기적인 모델에서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저희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대출 집행을 먼저 다 실행을 시키고요. 그 실행된 대출들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한 번에 묶어가지고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에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판매가 진행된 게 어떻게 저희 반응을 얻어내고 있나요? 5월 달에 제일 처음 상품 투자 포트폴리오를 출시를 했었고요. 그때 3억 원을 모집했는데 저희가 조기 투자를 모집했었는데 거기서 이미 3억 원이 다 끝나가지고 정식 투자를 오픈을 못했었고요. 2호 투자 때는 6억을 모집했었는데 7월 달에 그 6억도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다 모집을 끝낸 상태고요. 이제 10월 달에 세 번째를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달 내로 그렇습니다. 출시가 13일이요. 되는군요.
13일이요? 네, 네. 예, 뭐 사이트에 가면 그런 이제 예, 투자 맞습니다. 상품 같은 것도 예, 이제 보실 수 투자자분들 있습니다. 보실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예. 자, P2P 대출 시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융 산업의 혁신입니다. 그 자체가. 그쵸. 예, 이런 핀테크 스타트업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런 혁신에 도전을 하고 계시는 네. 이제 랜디이신데요. 아마 우리나라 분들 이런 금융거래 자체가 핀테크로 하는 금융거래가 좀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대출도 또 낯설게 더 느껴지실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대출과 투자, 명확하게 그 두 가지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대출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수 있겠지만, 그 대출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지금 업상으로 어쩔 수 없이 대법을 하고 있지만, 대법 대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크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이라는 건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중요한 건 금리거든요. 저희 금리는 뭐 은행만큼 낮진 않지만 은행 다음에는 저희가 제일 낮다라고 자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안 되셨을 때 저희한테 한번 좀 컨택을 하셔서 신청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투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느 회사보다도 안정적이고 지금 현재 저금리 시대에서 만들어내기 어려운 수익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액이지만 지금 요번에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100만 원이 최소 한도였는데 요번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구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액이지만 한번 해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고 얼마만큼 수익이 나는 건지를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투자의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사님, 그 랜딧의 또 좋은 실적 앞으로 또 네. 소식 있으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흑자 나고 있죠 현재.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아직은 네.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아서요. 아직 그 수익 자체가 나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알겠습니다. 트랙션을 많이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앵커 초대석이었습니다. 오늘 랜딧 만나봤습니다.